코리아 시즌2 옥션 올케이 스타리그 16강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B그룹뿐만 아니라 16강 전체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가 끝이 났는데 결과는 굉장히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거 이신영의 그 힘이 이영호의 것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어떤 그 치열한 속도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했습니다. 확실히 1경기의 전략적인 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는 듯한 느낌을 이영호 선수 줬지만 이시영 선수는 굉장히 자신의 장기를 살리는 의료선 플레이를 이영호 선수에게 확실히 던져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화기병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김정민 해설위원이 그 경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화기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먼저 떨구는 편이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묘하게 지금 내려놓는 순간 그 이신영의 흐름들을 전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게 이영호 선수가 가스를 먼저 올렸으면 상대방보다 태클을 더 빨리 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었고 이영호 선수의 좀 위축된 플레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빌드 상황에선 좋게 출발을 했지만 오히려 이신영 선수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대방보다 빠르게 견제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화학기합병이 먼저 떨어졌는데 이 군수공장과 이 우주공항에 반응로가 두 개가 달려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보다도 테란이 기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건설로봇 몇 개만 잡아도 그 다음에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수월해요. 이런 이신영의 뭔가 운영 자체가 정말 이 빛을 발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갈리면서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무너졌고 결국은 지금까지 현재 WCS 유럽과 북미 코리아를 통틀어서 10연승을 달성한 경우는 3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에 루시프론 선수가 한번 10연승을 만들었고 코리아에서 2번 있었는데 둘 다 이신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신영 선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성적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신영의 앞으로의 경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C그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윤종 선수와 신대근의 경기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의 경기를 화면을 통해서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프로토스의 희망은 역시 정윤종이 해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 완벽한 경기력. 맞아요. 네. 신대근은 이런 거 있잖아.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한. 이 알 수 없는 정윤종 강자고. 대근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최종전에서 올라왔고 토스전에서의 그런 이제 좀 보여지는 모습들이 약간 너무 올인성이 좀 강하다. 근데 윤종이는 그런 플레이에 또 이제 자주 지기도 하고 해서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윤종이가 분위기나 뭔가 이런 기세적인 측면에서는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따져봐도 사실 정윤종 선수가 충분히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상치 못하게 이걸 이렇게 때려잡아? 라는 느낌을 주는 게 또 신대근이라서 이 대근 시인이 강림하는 순간 천하의 어떤 그 강자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변수, 요게 이번 경기에서 최대 강력 포인트가 아닐까. 자, 이제 C그룹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그룹에 대한 상황들 전세계 팬들이 정말 기뻐서 전화로 자신의 친구에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매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윤정과 신대근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특히 정윤종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2강, 지난 대회였죠. 32강에서의 안타까운 탈락으로 이 가장 앞서 나갔던 군단의 심장에서 이 정윤종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시기가 굉장히 짧았죠. 금방 퇴색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32강에서 완벽히 부활하면서 다시 한번 정윤종 선수를 기대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윤정 선수 이미 32강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다시 한번 정윤종에게 또 다른 가능성이 있고 이번 시즌 정윤종은 반드시 봐야 한다고 경기로 좀 말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대한 정윤종에 대한 기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윤종 선수가 이 최근에 저그전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봐도 프로리그 내에서의 다승순이 거의 탑급에 있는 저그들은 다 잡았어요. 그렇죠. 프로리그 내에서도 다승 단독 3위고 옥션 올케이 스타리그 2012 우승 이후에 이제 좀 그렇다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 이후에 굉장히 주춤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프로리그가 이거를 대변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SK텔레콤 T1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드디어 다시 이 스타리그에 올라왔거든요. 김유진에게 가려지면서 자신이 뭔가 자유날개 때 거의 협회 내에서 최고의 이 프로토스로 평가받던 그 명예를 좀 빼앗겼었는데 이번 스타리그 2만원 자세 32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가져오겠다는 게 강한 이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윤종을 상대하는 선수가 바로 신대근이 되겠습니다. 빅네임 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이름들을 잡아먹으면서 신대근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거나 어떤 커리어로 본다면 당연히 정윤종 선수가 유리하겠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무시해버리고 변수를 만드는 게 바로 신대근 선수의 능력이고, 예, 브루더 때도 정말 그 강자로 평가받던 이영호, 이재도, 김태경을 이 대근신이 무너뜨린 전력, 이게 바로 신대근의 매력이거든요. 특히 32강에서도 두 명의 우승자 출신 신노열과 이동영을 무너뜨린 것도 바로 이 신대근 선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대근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토스전에 대한 강점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치는 분명히 정윤종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를 놓고 따지면 신대근도 가능성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신대근 선수가 이 정윤종 선수를 자연하게에서도 이제 잡아왔던 경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예, 이 어윤 선수가 우승했었던 MLG 프로리그 그 플레이오프에서 4대1로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눌러버렸었거든요. 그런 것이 신대근 선수의 장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과 공격성, 상대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이 더 강해지는, 예, 그런 모습이 신대근의 강점이기 때문에 정윤종 선수도 절대 방심을 해서 안 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C그룹 오늘의 세 번째 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윤종과 신대근의 경기입니다. 확실히 신대근은 절대 강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빅네임도 신대근을 만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빅네임들 그게 무너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그 경기력이 불가사의하지만, 예, 신대근 선수 그런 매력만 가지고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거든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 대근신이 강림했을 때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단순히 빅네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윤종 역시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32강에서 증명해내면서 16강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윤종 선수가 이 16강을 올라오면서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정명훈과는 붙기 싫다고 했었거든요. 정명훈과의 대결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대근은 꼭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C그룹의 정윤종과 신대근의 경기는 우주 정거장입니다. 바로 1세트 함께 하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스 진영 만나보시죠. 정윤종입니다. 분명히 32강의 정윤종은 예전에 그 힘을 다시 한번 되찾았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한시, 거기에 맞서는 신대근. 항상 빅네임만 만나면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대근의 한시입니다. 자, 종족별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선수들, 뭐 테헤란의 이신영, 뭐 종족 불문하고 전종적 탑이라는 어떤 칭찬을 하기에도 아깝지 않은 선수인데, 그래도 일단 종족을 따져보면 테헤란의 이신영, 저그의 김민철, 예, 프로토스의 김유진이었다가 지금 프로토스 진영 쪽은 지금 혼전이에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16강에 올라온 4명 가운데 여기에서 누가 더 임팩트 있는 인상을 줄 것이냐. 앞서서 원희선 선수 무기력했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날 있었던 경기에서 강현우 선수가 강현우의 이런 면이 이렇게 완벽한 경기력,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거든요. 정윤종도 다시 한번 정윤종다운 경기를 펼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진 선수가 이번 스타리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지금, 예. 지금 남아있는 프로토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데이터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정윤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정윤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협회 내에서 가장 빨리 두각을 보였었고요. 2012년도 막바지에 뭐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 아시아 파이널에서 우승을 하고 옥션 스타리그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이 단숨에 거의 최고의 이제 선수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뒤에 좀
보여준 것들이 없다 보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윤종의 클래스만은 여전한 겁니다. 네. 예, 이 김유진보다 오히려 세종족 간의 이런 대결을 봤을 때는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테란전에서 더 강한 모습들을 이미 32강에서 보여준 게 정윤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정윤종의 가장 큰 장점이 대저그전이라는 것이 이게 더 이 정윤종이 강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첩 히스토리에서는 예. 신대근이 예. 정윤종에게 일단 스타크래프트 내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4대4 강한 대저거전을 가지고 있는 정윤종을 상대로 해서 신대근 선수가 보여준 이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승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신대근이 4대1로 앞서 있었는데 이게 정윤종 선수가 따라붙었던 이유가 그 뒤에 있었던 MLG4에서 붙었을 때 이제 정윤종이 이겼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신대근의 일단은 스타일을 파악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윤종이 그 스타일을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죠. 네.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에서 일단은 최근의 분위기는 정윤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글링 4기로 찔러보지만 오선액도 있고 이제 방전사까지 찍어냈기 때문에 앞마당 쪽 연결체에 대한 피해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신대원 선수가 살짝 무리를 하는데 어쨌든 신대원 선수는 그래도 경기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하는 또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 일단 3부화장 체제로 굉장히 좀 부유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 또 굉장히 수비를 잘해내는 게 또 정윤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대근 선수는 이게 뭔가 판독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남 판독기도 있고 뭐 이영환 선수의 미남 판독기, 이영표 선수의 듀얼 판독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신대근 선수는 강자를 판독하는 인간 판독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는 못하더라도 신대근 선수의 경기력을 봤을 때 경기력이 좋을 땐 상대가 강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그리고 같고요. 이야, 이거 끝내 역장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대근의 매력이라는 거죠. 네. 이게 분명 막힐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지금 방심했다가 파수기 잃을 뻔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신대근이 하니까 이 강자들이 당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그리고 겁니다. 그러니까 신대근 네. 선수는 자신의 유닛의 극단의 극단까지 치닫습니다. 끝까지 쓰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될 탐사정을 괜히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선액과 탐사선 한 개가 빠졌어요. 요즘에 이 프로토스 유저들이 굉장히 즐겨 쓰고 KT 로스터의 프로토스들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불사조로 찍으면서 상관문에서 광전사를 찍어서 꾸준히 압박을 해주거든요. 이미 저쪽에 소환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앞마당에 탐사정은 많이 안 찍고 약간 가난한 타이밍에 상대방의 제2확장을 찌르는 플레이인데 이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는 바퀴가 빨리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막이 잘 펼쳐진 상태에서 여왕이 좀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신대원 선수가 발업도 안 된 저글링으로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했던 게 상대를 당황시킬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 초반 저글링으로 사실 전진 수정탑이 됐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맵을 밝혀놔야 되는데 무리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일단 바퀴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쨌든 4광전사가 5광전사가 들어가다 좀 빠졌고요. 나름대로 빨리 파악을 했지만 바퀴를 빨리 찍어야 됩니다. 여왕도 와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불사조가 중간에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바퀴를 끊어주기 때문에 광전사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막을 잘 펼쳐놨다는 것을 신대근 선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데 영화 뛰었죠. 타이밍이 그리고 좋아요. 시간하고 이거는 허를 찔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스가 타이밍 자체를 빨리 잡았고 아무래도 3부화장 체제이다 보니까 약간 방심한 계속해요. 신대원 선수를 휘둘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일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악의 상황인 부화장이 날아가는 것만 막은 상태에서 막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되나요? 이게 근데? 중간에서 바퀴를 계속 끊어주는 것이 문제거든요. 방전사가 쌓였어요. 그리고 광전사가 계속 눌러주고 일단은 여기서 불신을 네. 기가 막힙니다. 지금 다 끊어줍니다. 다 커트예요. 정윤종이 후반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원래 후반전은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렇게 중반에 치고 들어와 버리면 네. 신대근 선수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정인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컬러와 반대되는 컬러의 경기들 이 경기가 그중 하나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컬러가 제대로 신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부화장을 하나 날린 것만으로도 경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의외로 운영하면서 수비력 좋은 정윤종이 예전에는 보통은 상대가 치는 걸 막고서 운영을 하면서 큰 그림을 만들었다 했는데 요즘 정윤종은 본인이 찌르기도 해요.
예, 이러니까 정윤정의 경기가 더욱더 재밌어지는 거고 이번 경기는 자신의 관문 찌르기가 신대건 선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전사와 불사조만으로 상대편을 완전히 지금 눌러주고 있습니다. 정윤종 신대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뭐 추스르기도 좀 너무나 힘듭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미 아마당에도 가스를 지어놓고 탐사정을 꾸준히 눌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은 이 러시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저그가 체제 전환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퀴 위치의 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불면자만 섞어주게 되면 예, 상대할 수가 있는 거고 불사조가 그리고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바퀴가 근접도 못하고 이미 인구 스트러블이 생긴 적 입장에서는 뭘 다른 걸 생산도 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예, 이 멀티가 날아간 것만으로도 큰 피해인데 터프해졌어요. 정윤정 선수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경기를 그렇게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요. 무협지로 보면 그 태극권 같은 거 있잖아요. 상당히 유연하게 상대의 스타일을 받아치는 건데 이번 시즌에 정윤정은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힘이 느껴지고 터프한 남자로 변모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강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정윤종 선수는 진짜 자신의 아이디답게 뭔가 비 오는 날에 그 커피 한 잔의 그런 여유 같은 느낌. 예, 이런 선수인데 비 오는 날에 뭔가 폭풍이 쏟아지는 이런 느낌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예전엔 약간 가랑비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예. 정말 그야말로 비바람입니다. 정말 예. 그 비유를 하자면 정말 커피숍에서 달콤한 카페라떼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강한 뭐죠? 예, 에스프레소, 더블. 에스프레소, 예, 트리플. 그 느낌이에요. 신대건은 지금 거의 손 놨거든요.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신대건에게. 아, 이 강자 판독기 신대근이 판독을 그 자신이 상대방의 이 실력에 적응을 하면서 강해지는 선수인데 적응을 하기도 전에 그냥 아예 단숨에 거의 상대방의 일격을 했습니다 지금. 화요일날 경기에서 이 강현우 선수와 정명훈 선수의 대결로 강현우 선수를 또이 지지. 중계 김등도 정말 극찬했거든요. 정윤정보다 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거 정윤정이 그거 듣고 자극 안 받았겠어요. 지금 프로토스의 희망이라고 정윤정을 지금 띄워주고 있는 마당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에서 분명히 정윤종은 데이터로 보여줬고 실력으로 보여준 것은 말씀하신 강현우 선수가 맞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경기력을 이번에 정윤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윤정 선수도 경기를 봤겠죠. 보고 나서 내가 그래도 32만에서 제일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와, 이 강현우 선수의 이 플레이가 예사롭지가 않았었거든요. 이 자신도 뭔가 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대근이라는 프로토스를 상대했을 때 그 스페셜리스트를 초반부터 아주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같은 조기 때문에 안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빅네임에게 강한 신대근을 이렇게 악에 그냥 뭐 피어오르기 전부터 불러줄 만큼 힘을 보였습니다. 정말 거친 남자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강림하기 전에 눌렀거든요. 인간일 때 눌렀어요. 자, 신대원 선수가 이거 초반에 사소한 저글링의 어떤 패기 이런 것도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정윤종 선수와 신대근 선수의 경기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신대근은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굳이 나쁜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저글링을 강력하게 눌러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뭐 별다른 실효가 나오지 못했으니까요. 예, 정윤정 선수도 굉장히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죠. 초반부터 광전사까지 다 찍어주면서 상대방이 초반에 올 수 있는 러시를 모두 다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근 선수는 자신의 색깔인 초반에 강력한 이런 공격보다는 부유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나갔으면 신대근이 그런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초반에 안전하게 시작한 정윤종을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정윤종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인 그 후반이 아닌 중반에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신대근 선수는 길게 보고 경기를 했는데 정윤종의 그런 이 돌발스러운 공격에 허무하게 경기를 패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잘못 읽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윤종이 지금 강함을 보여줬던 것은 중후반의 그런 가능성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최근 경기 여러 개의 경기에서는 도리어 초반의 강한 힘들을 정윤종이 여러 가지 컬러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에서 정윤종을 상대할 선수들이 분명히 고려할 그런 요소까지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윤정 선수의 어떤 그 일관된 수비 지향적인 이런 운영 스타일에 익숙해진 다른 선수들이 그냥 과감히 더블하고 막 이랬어요. 부약에 가기도 하고. 근데
오늘의 이런 정윤정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정윤정을 상대했을 때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 A와 그룹 B 예상했었던 장기전 전혀 나오지 못했고 한 선수가 나머지 한 선수를 그대로 압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이번 C그룹 역시 정윤정 선수가 신대근 선수를 그 비슷한 그림으로 만들어주면서 먼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광안리에서 펼쳐지는데 광안리 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약간 이번 경기에서 그 광안리 맵에 대한 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어떤 맵인지 먼저 짚어드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맵에 대해서 초반에 그 많은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프레임 저하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전반적인 그래픽에서 조금 더 가볍게 갑니다. 그렇죠. 예, 좀 더 라이트하게 이렇게 가면서 예,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결을 많이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예, 이제 많은 것들을 또 이제 팬분들에게 선사해드리기 위해서도 이게 많이 삽입을 이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프레임 저하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해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광안리에서 펼쳐진 경기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것을 제외하고 맵이 워낙 또 흥미로운 그 지형들이 많기 네.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전략들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렇습니다. 해변을 또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맵으로 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경기에 렉을 줄 정도의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없애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쓸데없는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더 깨끗하게 정화를 했습니다. 해변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물의 파도를 좀 줄였고 그렇습니다. 간판을 좀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구청에서 뭔가 좀 얘기를 넣어서 한 것처럼 일단 간판을 좀 심플하게 정리를 했고 치고라 그랬거든요. 네, 좀 복잡한 간판을 없애고 아무래도 그 광원 효과가 사실 여러 가지를 좀 좌우하는 데이터를 좀 많이 잡아먹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물결 그 효과도 이제 좀 최소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침에 있어서 문제 없도록 일단 개선을 했는데 일단 맵 자체적인 측면만 바라봤을 때는 아직도 선수들이 고민할 만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이 김영진 선수와 황강호 선수의 경기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전진 뭐 건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요. 사신이 뛰어넘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많다 보니까 이 저그가 상대방의 전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초반에 불리하게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기를 이제 거듭하다 보면은 적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좀 부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적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맵이 초창기에 등장했을 때는 보통 초반 빌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맵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안 된다가 그리고 제대로 체크하기가 어려울 만한 공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측면을 이제 노리는 것들 오늘 아나콘다에서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두 명의 선수는 또 광안리를 어떻게 분석했을지도 또 기대가 되는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몇 경기를 소화하다 보면 좀 더 이제 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경기들이 나오겠죠. 또 아무래도 신맵이다 보니까 전략적인 요소가 또 가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경기를 지켜보면 광안리 맵의 어떤 그 특징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대0으로 정윤정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C그룹 정윤정과 신대근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광안리가 준비됐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대근이 강해지려면 일단 상대편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그 강함에 맞춰서 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윤종의 강함은 신대근의 판단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건 선수는 1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본능을 업그레이드 시켰겠죠. 정윤종이 이 정도 강하구나. 그럼 내가 파워를 좀 높여야 되겠네. 아마 2세트부터는 신대건 선수가 정윤종 선수의 클래스에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을까 그런 경기력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오늘 앞서 펼쳐졌던 A그룹과 B그룹과 똑같습니다. 그냥 0대1로 바로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맵이 광안리잖아요. 이 광안리라는 맵을 얼마나 더 즐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진짜 자신이 광안리에 있다라는 느낌, 이 느낌을 살려서 게임 내에 몰입할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선수들이 너무 진지하게 안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광활이란 맵, 이 신규 맵에 자신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즐기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신대훈과 정인종의 경기 더 팽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양 선수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광활입니다. 자, 광안리 2세트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윤종 선수의 진영이고요. 하단 7시 정윤종. 자, 위쪽 광안리의 한시는 바로 신대근 선수가 있습니다. 네. 광안리에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아마 특히 이제 SK텔레콤 T1 같은 경우는 또 광안리에서 또 주역이 됐었던 팀이기도 하니까 정윤종 선수는 기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광안리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너무 기대가 됐나요? 일단은 광안리를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진짜로. 네,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지금 정윤종 선수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잠시 경기가 좀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신규 맵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전략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뭐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게 안정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네. 웹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최근 들어서 이제 렉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끊기는 그럴 수도 현상이 있고요. 지금 뭐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유적인 측면은 나오지 않았는데, 정윤종 선수가 게임 바깥쪽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튕겨 나왔다라는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클라이언트 바깥쪽으로 좀 나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지나간 상황, 시간이 흐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재경기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어나가기를 하는 것만 아니면 뭐 크게 이 양 선수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은 이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 시간, 게임 시간으로 한 1분 정도가 좀 지나고 있는 현재인데, 네. 게임 시간이 약간 빠르다고 감안했을 때 이제 40초 정도, 뭐 40초 정도 지난 현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경기가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뭐 정확한 이유가 없이 이제 클라이언트 오류를 지금 튕겼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맵 때문이다라고 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때 지금 얘기가 좀 충분히 나와서 또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는 좀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번 일단 튕기게 되면은 다시 이어가게 됐을 때는 또 다시 튕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좀 열려 있다라는 최근에 실험 결과가 좀 나온 상황이라 재경기로 저희가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 선수 정윤종 선수와 신대근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광안리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요. 정윤종 선수가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바람에 경기가 다시 한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그 비가 와요. 또 지금 부슬부슬 비가 오고 있어서 네. 정윤조 선수는 더 탄력 받을 수 있죠. 아이디 대회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요. 예전에 뭐 홍진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소나기가 오면 더 터프해지는 네. 정윤jon 선수. 쓸데없는 얘기지만 아니 말 그럴 그런가요?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은근 맞아 떨어지는데 오늘 네. 첫 번째 세트만 보면. 그래서 뭔가 그 이제 비가 내릴 때 이 네. 정윤종 선수의 그 비수에 찬 듯한 저런 눈빛, 예, 이런 눈빛들이 또 이제 그 레인 모드, 레인 모드를 좀 이제 보여주지 않나. 예. 네.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제 손가락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박태민 해설위원에게 예, 죄송합니다. 비수라는 단어의 그 라임이 나왔을 때 정윤종 선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하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까지. 하지만 라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누군가에겐 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일단 뭐 신대근 선수와 정윤종 선수의 경기는 재경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다시 광안리에서 지금 뭐 신대근 선수 들어왔고 정윤종 선수도 들어온 상황. 뭐 종족선도 끝났고요. 일단 단축키의 설정만 끝나는 대로 바로 경기가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진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또 있었는데 이 앞 경기 첫 경기에서 펼쳐졌던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긴장되는데요. 원희삭 선수와 어윤 선수의 경기를 했을 때 네. 이 원희삭 선수가 SNS를 통해서 좀 약간 좀 뭐 그냥 아무 재미없다. 이런 걸 살짝 올렸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경기 때 좀 얘기를 못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선수들의 이 심리 상태 이런 것들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또 네. 이제 날씨가 최근에 뭔가 좀 이렇게 우중충하고 꾸리꾸리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어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뭐 날씨에 따라서 뭐 분위기를 타는 선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 저도 모르겠는데 네, 많은 많은 비가 분들께서 오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네, 많은 분들께서 아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약간 좀 처지니까요. 네. 그런데 뭐 선수 준비 상황들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광안리 경기 준비가 다시 한번 끝이 났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바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윤종과 신대근의 경기입니다. 약간의 그 지체는 있었습니다만 뭐 이 두 명의 선수 크게 뭐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가진 선수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스타일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더 완벽해져가고 있는 정윤종 선수의 플레이 기대되고요. 신대원 선수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신대근으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뭔가 보여줘야죠. 자,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자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